오늘부터 뉴욕 조영상원에서 격리 면제서 접수와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을 받은 미국인 1,200만 명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 참사가 벌어진 플로리다 아파트의 감독관이 3년 전 손상됐다는 진단에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통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여행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스프링스틴 on 브로드웨이가 팬데믹 이후 브로드웨이 첫 공연으로서 개봉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안전 규정을 위반한 300개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북동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에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의 기온이 100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 12층 콘도 붕괴 이후 다른 해안 도시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들이 해안 지역에 몰려있는 남가주 지역은 지진 위험까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여탕으로 들어가 수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있던 여성들은 남성을 여탕에 입장시킨 업소 측에 항의했지만 업소 측은 트랜스젠더라 밝힌 남성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계열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완치자의 경우 면역 효과는 평생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수많은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엔 이미 대솔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6월 29일 화요일 통키뉴스 늦게 시작합니다.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은행들 배당 증액이 잇따르면서 특별히 대표적인 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당을 2배 가까이로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후딱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최근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이후 잇따라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증액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28일 현지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3분기부터 주당 배당금을 기존의 2배인 0.7달러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내년 6월까지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주당 배당금을 11% 늘린 1달러로 증액했고요. 자, BOA는 주당 배당금을 17% 증액한 0.21달러, 21센트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4월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 골드만삭스도 배당금을 60% 증액한 주당 2달러로 올릴 계획이며 웰스파고도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주당 배당금을 종전의 2배 수준인 0.2달러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1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코로나 이후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었으나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참 아무리 봐도 재밌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주 보상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은행들은 코로나 이후 만일에 대비해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쌓았으나 애초 우려한 손실은 현실화되지 않아 주주 보상 재원이 풍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지금 쭉 보니까 배당금이 참 너무 쌌네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코스코가 물론 이제 코로나 스페셜 배당금이긴 했지만 작년에 코스코가 한 주당 10불 배당 줬습니다. 엄청났죠? 돈도 많고 쓸 데도 없어서 쌓아놓고만 있는데 은행들이 이렇게 배당금을 짜게 하니까 이 은행주들이 개인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행주에 투자하실 계획 있는 분들 이번 뉴스 잘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품 브랜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경영 개선을 이끈 마르코 코베티,
지금 현재 버버리의 CEO입니다. 올해 말 퇴임한 뒤에 살바토레 페라가모로 이직한다고 CNN 비즈니스가 28일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버버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CEO로 일해온 고베티가 올해 말 사임하고 가족들이 있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베티도 회사의 발표 이후 버버리가 강력한 성장의 길로 돌아선 지금이 회사를 떠날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패션그룹 산하 셀레인드 회장을 거쳐 버버리에 온 고베티는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버버리의 경영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를 반영한 듯 고베티의 퇴임 계획 소식이 전해진 이날 런던 증시에서 버버리 주가가 8.67%나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업체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고베티가 버버리에서 나오는 대로 곧바로 CEO로 임명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고요. 고베티는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에서 2008년 지방시에서 CEO를 맡았고요. 고스키노와 셀린드에서도 CEO로 활약한 명품업계의 베테랑 경영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버버리는 알겠는데 페라가모도 명품 맞겠죠? 예, 맞으니까 옮기겠죠. 뭐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여유가 되시면 또 하셔야죠. 그렇죠? 또 명품 너무 또 신상만 밝히는 것도 좀 문제지만 또 명품 한두 개 정도는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저께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샤넬 그 백화점 앞에서 정말 줄은 나래비로 쓴 모습을 보면서 뭐 그것까지는 있죠. 오케이. 뭐 자기 돈으로 돈 산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 짠. 이 뭔지 아시죠? 정말 일본 제품 사지도 말자 그랬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씁쓸합니다. 저렇게 일본 제품 좋으면 그냥 일본 가서 살든지 대마도로 옮기든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씁쓸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유니클로 벨도 없습니까? 아, 참으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한번 출동시켜야겠죠? 정말 명품족들은 상관없다니까요. 유니클로 일본 제품들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출동시키겠습니다. 출동!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교통안전청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공항의 신규 인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항 신규 인력 채용 보너스까지 주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그만 쉬시고 나가서 돈 벌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허우대가 멀쩡한 성인들 지금 각 곳에서 사람 못 구해서 그러는데 일하셔야죠. 특별히 집에서 방바닥 긁고 계시는 남편들 정신 차리시고 빨리 돈 벌어 오세요. 아내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자, 미국의 대기업 CFO들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 대기업의 CFO들이 자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능력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낮은 점수를 준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들은 반만 믿는다는 거죠.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대기업의 CFO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 대비 어저께 여러분 주식 투자의 실전, 주식 투자의 비밀, 실전 투자의 비밀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백업 플랜 B는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플랜 B. 요즘 지금 유로 2000이 핫하잖아요. 뭐 프랑스도 떨어지고 프랑스가 지금 2위거든요. 스위스한테 떨어지고 오늘 20몇 년 만에 영국이 독일을 깨 부수고 독일은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때 대한민국한테 한 번 당하더니 영 그 뒤로는 헤매고 있는데 이 축구 얘기 이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축구를 보느라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축구 보느라고 좀 늦었는데 녹음이 축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니아 출신의 비트코인 부자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미르체라 포페스큐. 근데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지금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2012년부터 비트코인 블로거로 이름을 날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MPEX를 설립한 인물인데요. 20억 달러에 달할 만큼의 엄청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답니다. 20억 달러면 놀라지 마세요. 한국 돈으로 2조 2,380억 원이에요. 2조 2,380억 원.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저장된 디지털 지갑에 비밀번호를 알아야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아, 참말로 문득 영국의 그 청년 생각나네요. 그쵸? 비트코인 패스워드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이 풀어주면 달라고 했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로컬 소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코로나 변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LA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다시금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하질 않았는데 당부. 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젯밤 주의회를 통과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석 달 연장하는 안에 서명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밀린 저소득층의 렌트비는 전액 주정부가 대신 부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캘리포니아 좋은 곳이네요. LA 총영사관의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서 발급이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에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노숙자와 관련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랄프스 마켓 앞에 이어 어제 새벽엔 타운에서도 총격으로 노숙자가 살해됐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연방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22,000명 이하로는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의회에서의 최종 결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불경기에서는 보기 드물게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이 지난해 13조 5천억 달러가 늘어 가구당 평균 10만 4천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재산을 늘렸을까요? 그렇죠. 작년에 활활 타올랐던 주식 투자입니다. 뭐 부동산도 해당이 되겠죠.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12층 콘도 붕괴 참사로 인한 사망자 확인이 11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생존자 구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거주민은 136명, 실종자는 1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연방과 주 정부가 제기한 단독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아, 역시 참 머니 파워죠.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첫 라운드에서부터 대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스닥 주식 시장으로서는 뭐 예상치 못한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고 위험한 폭염이 몰아친 워싱턴, 오리건, 북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최고 기온 기록이 또한 어제 또 하루 만에 갱신이 됐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시애틀은 107도, 포틀랜드는 113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컨 카운티의 쉔 산불은 1900에이커를 태우며 500%의 진화율을 보였고요. 샌버난디노에서는 픽 산불이, 북가주 시스커유에선 라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플로리다와 아칸소, 몬태나, 노스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5개 주가 성소수자 차별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5개 주를 주 공무원들의 출장 금지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러 우호 협력 조약 연장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어젠 미국을 겨냥해 내정 간섭과 코로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전략적 연대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미국으로 둘이 한 패를 먹는 분위기겠죠.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한국 소식과 몇 가지 이야기들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월 공부방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 소식인데요. 야, 이거 참 웬일입니까? 100% 국내산 고춧가루인 줄 알고 샀더니 일명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신토부리 국산 100% 태양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요 중국산이었답니다. 이 서울시의 민생사업경찰단이 잡아냈는데요. 27억 원이나 판매를 했고요. 지금 봤더니 이 고춧가루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다 먹었다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중국산 80% 국내산 20% 섞어가지고 또 너무 싸게 팔면 의심받으니까 비스꾸무리하게 그거를 또 인터넷에 사진까지 위조해가지고 국내 고추밭 사진 딱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자고로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정말 뒤지게 맞아야 됩니다. 응? 이 중국 놈들. 아무튼 내가 웬만하면 정말 이제는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 소식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분인데 현관문에 누가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썼어요. 약 190cm 높이에. 그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글들이 지금 한국 사이트에 올라왔네요. 자, 혹시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계시거나 또는 보안이 좀 걱정이신 분들 가운데서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뉴스 확인하시면 현관문 나가셔서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뭔가 있는가. 그리고 요즘 코스코 가면은요 비싸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 와이파이, CCTV, 카메라 옛날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사람 안 불러도 되거든요.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흉흉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설치하면은 그래도 좀 낫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는 대한민국 정치계 쪽에 지금 핫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저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일단은 저희 미주노는 뭐 정치 채널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안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 1년도 안 남은 차기 대통령 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대통령 선거 전에 다 맞췄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근데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오리무중. 근데 왜 이게 오리무중인지 아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깜이 없어요. 깜. 대통령은 그래도 하늘이 점 찍어주는 위치 아닌가요? 근데 깜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감이 안 와요. 감이. 와,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촉이 좀 있어서 감이 오는데 내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감이 안 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풀뉴스나 장분석 영상 또는 테슬라 별도 영상에서 제가 또 한번 언급해 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중국의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센터에서 개발하는 모델 2가 있습니다. 이게 모델 3보다 조금 작은 2인승 전기차거든요. 요게 올해 말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쌈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에서는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한국의 티코 같은 거 있죠. 이 작은 전기차 값도 싸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홍광이라고 하는 전기차가 요즘 정말 날개 놓친 듯이 팔린답니다. 너무 조그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 미국에도 만약에 이거 있으면 저라도 한 대는 사겠어요. 값도 싸고 새깐 차로 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요러한 걸 제가 저희 그 A반들과 좀 나누면서 아니 테슬라도 좀 코인짓 하지 말고 요런 틈새 시장을 노려야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아유 반갑네요. 예, 이런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분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테슬라. 자, 오랜만에 스포츠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성분들은 조금 요즘 여성분들도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유로 2000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어지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요. 야, 유로 2022죠. 와, 지금 뭐 대박입니다. 사실 유럽 쪽 국민들은 월드컵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로 2000이 더 재밌거든요. 이게 축구 잘하는 팀들 다 유럽 쪽에 있잖아요. 자, 오늘은요. 지금 프랑스가 스위스한테 나가 떨어졌고요. 승부차기 끝에. 은바페라고 잘하는 친구 있는데 페널티킥 실축을 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잉글랜드가 21년 만에 독일을 꺾어버렸습니다. 와, 우리 손흥민 선수의 단짝인 케인까지도 골을 집어넣어버려서 완전히 보내버렸거든요. 와, 시작할 때 제가 이 영국과 독일의 경기를 봤는데 독일 친구들은 21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메인 국제 대회에서 공안증이라 그러잖아요. 중국 애들이 한국 선수들만 만나면 얼어붙는 것처럼 기세가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베컴도 나와서 와서 응원하고 그러는데 오늘 달랐습니다. 베컴 때도 한 번도 못 이겼던 영국이 독일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번번이 영국은 그동안 독일 때문에 월드컵에서 좌절하고 올림픽에서 좌절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잉글랜드가 지긋지긋한 독일 징크스를 깨버린 날. 문득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그다음 좀 전에 끝난 또 경기가 있는데요. 스웨덴하고 우루과이. 근데 누가 이겼냐면은 죄송합니다. 우루과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을 연장 종료 2분 남겨놓고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국과 이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와 진짜. 그리고 이제 천원도 물론 좀 따라야 되더라고요. 응? 오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골대를 2번이나 맞췄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두드리니까 결국 골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뭐 독일하고 영국은 상대를 너무나 잘하니까 치밀한 전략, 정말 치밀한 전략. 심지어 뭐 선수가 한 명 퇴장당하면 퇴장당하는 거에 맞춤 전략. 수비, 오늘 스웨덴 지긴 했지만 스웨덴의 수비는 오늘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진짜 환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문득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식 투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밀한 전략, 체력이 기본이 된 자기만의 경기. 마지막입니다. 자기만의 경기를 하는 팀이 이기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기만의 팀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게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 원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동매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축구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미즈노 가족들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미즈노 팀장의 모습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자, 마지막은 건강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40대에서 50대 여성의 35%,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가 시달리는 손 질환이 있답니다. 이 공식 명칭으로는요, 손목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방아쇠 수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또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식사 조절한다고 이게 칼슘이라든지 뼈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타난답니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방아쇠 수지, 손가락 힘줄에 생긴 염증. 즉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 힘줄에 생기는 염증으로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일 때 딸깍 소리를 내며 통증을 일으킵니다. 엄지손가락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많이 생기고요. 증상은 손가락 깔딱거림과 통증 외에도 뻣뻣함, 운동 범위 제한 등이 있는데 손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 밖에 너무 잦은 스마트폰 사용, 이 손가락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도 지목이 되고 있죠. 이게 참 스마트폰은 손가락, 그 다음에 시력, 그 다음에 이 목, 정말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참. 손목 건초염이라고 있습니다. 혈액막 염증으로 발생한다는데 손목 건초염은 활액막이나 그 내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 부종,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손목을 과다 사용하면 관절 주변 힘줄과 활액막 사이에 마찰이 많아질 때 생기게 된답니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릴 때 아프고요. 주먹을 쥐거나 걸레를 비틀기도 힘들답니다. 전기가 오는 듯 찌릿찌릿하고 아픈 부위가 위아래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이 골다공증이 아니지. 이 자골신경통이 한 90% 정도 나왔는데 이 10% 통증이 돌아다니네요. 자꾸 이놈을. 이놈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나? 자, 그 다음은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각도만이 꺾어서 발생을 한다는데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로 이루어진 작은 통로인 수근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손목의 각도를 꺾는 움직임이 많으면 수근관을 지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힘줄이 부으면서 커지면 공간을 더 차지하고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눌리고요. 손목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간의 압력이 높아져 손저림이라든지 감각 저하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 사용 시에 버티컬 마우스 추천. 자, 이 같은 손질환을 예방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손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통증 부위를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펜이나 라켓 등 손으로 쥐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면 굵은 것을 쓰고요. 컴퓨터 사용 시에 버티컬 마우스를 써서 손목 꺾임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우스 중에 보면은 뭐죠? 이게 꾹꾹 누르는 거 말고 이렇게 광마우스라 그러죠. 살짝 터치만 싹싹 해도 되는. 그다음에 손목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손목 보조기를 활용해 손목을 고정하시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일일이 또 고정기 사용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작업 전후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칼슘 꼭 드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우유를 먹으니까 이게 아토피가 좀 생기더라고요. 우유땀이라는 걸 잡아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유를 먹으면 생기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안 생겨. 어찌됐든 제 몸을 저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 칼슘, 뼈, 골다공증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그렇죠? 뭐 연예인도 나와서 그러더라고. 살 빼다가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졌다. 살 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몸의 근력이라고 하잖아요. 근육.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몸에 근육이 빠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저항력을 비롯해서 우리 건강의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근육도 없고 지방도 없고 빼빼 마른 것보다는 근육과 지방이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최고 좋은 거는 체지방이 없고 근육이 많은 몸이 좋지만 정 그렇지 않다 한다면 여러분 옛날 사람이나 그 빼빼 마른 거지. 요즘은 빼빼 마른 사람 별로 인기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좀 통통해도 좋으니까 복스러워도 좋으니까 몸에 근육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먹는 거와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게 축구 때문에 늦게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무리해서 7편의 영상 올리고 했는데 무리하지 않고요. 오늘은 장분석 영상 팔란티어 올려드리고 테슬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전 투자 오늘도 한 4개 올라가겠는데 아무튼 무리하지 않도록 저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